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4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음식점 등 소상공인 피해는 물론 중국산 부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기업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양산을 출마를 선언한 김두관 의원이 경남에 진 빚을 갚겠다며 본격적인 경남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새 캠퍼스 터를 구하지 못했던 방송통신대학교 경남지역대학이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통큰 결정으로 이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한국남부발전 하동발전본부는 소음 피해를 입었다며 환경 분쟁 조정을 신청한 하동군 명덕마을 주민들에게 모두 4억 353만 원을 배상하기로 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외출을 꺼리다 보니까 매출이 줄어든 가게가 늘고 있고 중국 현지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면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손님들이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은 피하거나 마스크를 쓰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 매일 나오다시피 뭐 절에도 가고 하는데 지금은 못 가요. 한 일주일 만에 나오는 거죠.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서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매출 감소 등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저희 한 20년 여기서 장사를 했는데 밤보다 더 준 것 같아요, 진짜. 타격은 확실히 크죠. 기업들도 불안감을 호소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현지에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은 파악된 곳만 창원에 50여 곳. 중국 정부의 공장 가동 중단으로 부품을 제때 공급받지 못하고 수출도 제대로 할 수 없어 매출 감소와 비용 증가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완성차 업계의 경우 중국산 부품 재고가 소진되면 공장 문을 닫는 셧다운도 예상되는데 자동차 관련 기업이 몰려있는 도내 중소기업들도 공장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사태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국 공장에서 수출이 못 나가는 거, 그리고 중국 공장 자체가 지금 셧다운돼 있어가지고 사업의 불확실성이 좀 높아졌다는 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될 경우 지역 상공계에 미치는 악영향도 더 커질 수밖에 없어 상공계의 근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김해 중국 노선 운항이 잇따라 중단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에어부산은 칭다오와 옌지 노선을 제외하고 2월 한 달 동안 운항을 중단한 데 이어 대한항공도 오는 21일까지 베이징과 난징 운항을 중단하고 상하이와 칭다오 노선은 축소 운항하기로 했습니다. 도내 대학에 모두 800여 명의 중국인 유학생들이 재학 중인 가운데 경상남도와 대학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도와 도내 9개 대학은 어제 긴급 회의를 열고 학위 수여식과 오리엔테이션, 입학식 등 단체 행사는 연기하거나 철회하고 불가피한 경우 온라인으로 대체하거나 행사장 내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습니다. 또 개강을 앞두고 모든 중국인 유학생들의 체온을 매일 측정하도록 하고 대학의 대처 상황을 경상남도와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4.15 총선에서 양산 을 출마를 공식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경남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선거에 나서겠다며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같은 양산 지역에 출마하는 자유한국당의 윤영석 의원은 김 의원의 출마를 비판했습니다. 이 내용은 윤주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에 진 빚을 갚겠다. 민주당 낙동강 벨트 선봉장 임무를 띠고 돌아온 김두관 의원의 복귀 일성입니다. 항상 속죄하는 마음으로 경남 소식에 귀 기울이고 모든 노력을 다해 경남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제 양산과 경남의 국회의원으로 양산 시민, 경남도민 여러분께 진 빚을 제대로 갚겠습니다. 양산은 10년 전 경남도지사 때 신동남권 시대의 꿈이 있던 곳이라며 경남, 부산, 울산을 잇는 광역도로와 철도망을 갖춰 동남권 메가시티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도지사 중도 사퇴와 철새 정치인 비판에 대해선 경남에 올 때마다 도민에 사죄했다며 따뜻한 지역을 찾는 철새라는 지적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철새는 추운 데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보통
따뜻한 곳을 찾아가는 게 우리가 철새라고 그러는데요. 정치적으로 김포갑에 비하면 우리 부산, 경남, 울산이 결코 녹록지 않는 지역이라서 1995년 최연소 남해 군수로 시작해 참여정부 시절 행자부 장관을 지낸 김 의원은 2010년 야권 성향의 첫 경남도지사에 당선됐지만 2년 뒤 대선을 위해 중도 사퇴한 바 있습니다. 김 의원 출마에 대해 양산갑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은 양산 시민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비판했습니다. 원칙은 그 지역민들과 이렇게 오랜 기간 소통을 해서 이 지역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이 지역의 어떤 민심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제대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선거 2달 앞두고 이렇게 와서 과연 양산 1 출마를 준비하던 민주당 내 예비후보의 반발 기류도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돌아온 김두관 의원이 철새 정치인의 이미지를 극복하고 PK 지역 민주당 바람을 이끌 수 있을지 유권자들의 선택이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윤주화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선거구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어제 밀양으로 주소지를 옮기고 본격적인 선거운동 채비를 갖췄습니다. 홍 전 대표는 밀양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등록도 마쳤습니다. 한편 같은 선거구에 출마를 선언한 같은 당 조혜진 전 의원은 홍 전 대표가 박빙 지역에 출마해 승리하면 당은 2개 의석을 얻는 효과가 있다면서 홍 전 대표에게 험지 출마를 권유했습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상 입춘이 오늘 도리어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경남 전 지역의 아침 기온 영하권에 시작하며 쌀쌀한데요. 여기에 바람도 약간 불면서 체감 온도를 끌어내리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오늘 진주의 아침 최저 기온 영하 7도, 내일은 영하 4도, 모레 다시 영하 7도까지 뚝 떨어집니다. 낮 기온은 오늘 8도, 내일은 5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창원을 포함한 4개 시군은 어제부터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건조특보가 내려진 곳은 대기가 무척 건조한 가운데 그 밖의 지역도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는데요. 각종 불씨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입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경남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공기가 어제와 비교해 무척 차갑습니다. 아침 기온부터 살펴보시면 밀양 영하 6도, 창원 영하 3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7도, 양산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영하 9도, 산청 영하 8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산청 8도, 합천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북쪽에서 계속해서 찬 공기가 들어오면서 모레까지 기온은 점점 더 떨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한국방송통신대 경남 지역 대학생들이 넓고 좁은 건물 탓에 학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학교 측은 새 캠퍼스터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경남 과기대의 통 큰 결정으로 방통대 캠퍼스 이전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서윤식 기자입니다. 지은 지 30년이 넘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남지역대학입니다. 내부 곳곳에 비가 새다 보니 안전 문제로 전기 공급이 수시로 중단됩니다. 학습 공간이 부족해 3천여 명의 학생들이 복도와 계단에서 공부하기 일수. 휴게 시설마저 없고 주차 공간도 고작 20여 대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지난 2015년부터 학생들이 캠퍼스 이전을 촉구했지만 학교 측은 이전할 터를 구하지 못해 발을 구르고 있습니다. 딱한 사정에 놓인 방통대, 경남과기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진주 구법원터 11,000여 제곱미터를 확보한 과기대가 방통대에 일부 터를 양보하며 캠퍼스 이전을 제안한 겁니다. 방통대도 이에 화답해 과기대와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양측의 협의가 원만히 진행될 경우 이곳 터에는 과기대 취업창업센터와 방통대 캠퍼스가 나란히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역사회의 어떤 인력 양성 부분, 그다음에 지역 경제 활성화 부분에 충분히 양 대학이 협조할 경우에 어떤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도. 캠퍼스 이전 청신호에
학생들은 한껏 고무돼 있습니다. 가기도 총장님께서 큰 틀로 방송대를 같이 위임하자는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환영하고 또 반기고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통대는 올 상반기에 캠퍼스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부처와 후속 절차를 이어갑니다. 도내 두 국립대학의 상생과 협력이 지역의 소중한 교육 인프라를 보전하고 확대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경남교육청은 기존의 학교지원센터와 방과후 학교지원센터를 통합한 학교통합지원센터를 다음 달부터 진주와 김해를 비롯한 6개 교육지원청에서 1년 동안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학교통합지원센터는 일선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과후 학교와 기간제 교사 채용, 숙박형 현장 체험학습, 학교시설 유지보수 지원 업무 등을 통해 교직원 업무를 줄여주는 기능을 합니다. 조문규 경남과기대 명예총장이 모교 발전기금으로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지난 2018년에도 대학 발전기금으로 1억 원을 기부한 조문규 명예총장은 경남과기대의 전신인 진주농림고등학교 시절 받은 혜택을 60년이 지나서야 다시 되돌려주게 돼 한없이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총선을 70여일 앞두고 여야가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도내 현역 의원 2명은 무경선 공천을 받을 전망인데요. 자유한국당도 현역 컷오프를 위한 여론조사를 이번 주부터 시작합니다. 정가 소식 서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경남 지역 현역 의원인 김해갑 민홍철, 김해을 김정호 의원은 당내 경선 없이 공천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총선 지역구 후보자 신청 현황에 따르면 이들 선거구에는 두 의원이 단독 신청했습니다. 마산 회원구 화기남, 창원 진해구 황기철, 사천 남해하동 황인성, 밀양 의령 하만 창녕 조성한 예비후보도 경선 경쟁자가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민주당은 5일까지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와 서류 심사를 끝내고 13일까지 면접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현역 절반 이상 교체 방침을 세운 한국당은 물갈이 폭이 얼마나 될지 초미에 관심사입니다. 현재 경남 12석 가운데 불출마와 의원직 상실 등 3명을 제외한 9명 가운데 2~3명은 공천 과정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현역 컷오프를 위한 여론조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다른 의원들을 중심으로 여론조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경남도당 전현직 지역위원장과 핵심 당원들이 대거 탈당해 안철수 신당으로 합류를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바른미래당이 중도 개혁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탈당한 안 전 대표와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가 어제 중소벤처기업부, 경상남도 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맺었습니다. 카이는 3천억 원 규모인 외주 물량을 2022년까지 6천억 원으로 늘리는 등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4개 테마의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상남도는 첨단 항공기술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 특화 스마트 공장 구축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남부발전 하동발전본부는 소음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환경 분쟁 조정을 신청한 하동군 금성면 명덕마을 주민 86명에게 모두 4억 353만 원, 1인 평균 469만 원을 배상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주민과 하동화력 양측이 최근 배상 조정안에 합의했다며 석탄발전소의 소음 피해에 대한 주민 배상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찾아가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가 오늘 오후 2시 하만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창녕 부곡농협 제50기 총회가 오늘 오전 11시 부곡 하나로마트 회의실에서 펼쳐집니다. 사천시 복싱협회 자장면 나눔 봉사가 오늘 오전 11시 사천시 장애인 평생학교에서 진행됩니다. 2020년 제1회 고성군 안전관리실무위원회가 오늘 오후 2시 고성군청 부군수실에서 열립니다. 지역상권 활성화 대군민 결의대회가
오늘 낮 12시 남해군 국민체육센터에서 펼쳐집니다. 전문가들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해관계가 얽힌 민원을 조정하는 창원시 갈등민원 조정신청제가 어제부터 시행됐습니다. 창원시는 민원 조정신청제의 시행으로 전문가들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갈등 사안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 뒤 중재안을 마련해 당사자에게 권고하는 형태로 갈등 민원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진주시가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435대의 조기 폐차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총 중량 3.5톤 미만은 최대 300만 원, 3.5톤 이상과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최대 400만 원까지이며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남해군의 한려해상 국립공원 육상 비율이 다른 시군보다 높아 조정해야 한다는 주민들 요구가 나왔습니다. 남해군은 국립공원 구역의 58.2%가 육상으로 거제 20.6%, 통영 20.3%보다 높다며 농지와 대지, 묘지 등을 공원구역에서 해제하는 주민 요구를 환경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10년마다 하는 제3차 국립공원구역 조정을 올해 진행할 계획입니다. 2022 하동 세계차 엑스포 개최를 위해 하동군이 어제 4개 팀 20여 명으로 특별 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특별 추진단은 하동 세계차 엑스포의 국제 행사 승인과 국토비를 확보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농식품부 등 중앙부처와 협력 업무를 중점적으로 담당합니다. 지난달 경남 지역의 소비 심리가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한국은행 경남본부에 따르면 지난 1월 경남 지역의 소비자 심리 지수는 98.5로 전월보다 2.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가계 수입 전망 지수는 92에서 95로, 생활 형편 전망 지수는 89에서 92로, 소비 지출 전망 지수는 104에서 106으로 모두 상승했습니다. 경남 지역의 광공업 생산과 건설 수준은 증가한 반면 소비는 부진했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경상남도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 12월 경남 지역의 광공업 생산은 운송장비와 기계장비, 전자장비 등이 늘면서 1년 전보다 4.3% 늘었습니다. 건설 수주도 1년 전보다 58.7% 증가했지만 대형 소매점 판매는 4.7% 줄어 소비는 부진했습니다. 김해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보건소 차원에서 운영해온 비상방역 대책반을 허성곤 김해시장이 직접 관리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했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기존 방역대책반과 30개 부서 협업체계로 운영되며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을 방침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가짜뉴스가 확산되는 가운데 창원시가 가짜뉴스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글은 창원시 관급공사 현장에 유증상자 3명이 발생해 공사 중지가 명령됐다는 내용이었으며 창원시는 이는 모두 허위 사실로 가짜뉴스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KBO 리그 시범 경기가 다음 달 14일부터 11일 동안 열립니다. NC는 홈구장인 창원 NC파크에서 14일과 15일 오후 1시 LG 트윈스를 시작으로 16일과 17일 두산 베어스, 시범 마지막 경기는 23일과 24일에 키움 히어로즈를 상대하는데 이번 시범 경기를 통해 전지 훈련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국 최대 규모 봄꽃 축제인 진해 군항제가 올해 3월 27일 개막해 4월 6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창원시는 최근 수년간 군항제 기간과 벚꽃 개화 시간이 어긋나 여러 차례 낭패를 경험했다며 올해 축제는 지난해 3월 31일 개막보다 4일 앞당겨 열기로 했습니다. 유난히 따뜻한 겨울 날씨로 지리산 북방산 개구리의 산란 시기도 한 달 가까이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지리산 구룡계곡에 사는 북방산 개구리의 첫 산란을 지난해보다 27일 빠른 지난달 23일 확인했다며 구룡계곡에서 개구리 산란 시기를 조사한 2010년 이후 1월 산란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2월 4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